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FDA 현장 실사 레터 있는 경우와 로레터인 경우 한번 살펴봐 보고요. 자, 그리고 베이진사가 혈액암 관련해서 FDA 최근에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주가는 지금 HLB 장중 47,450원 4%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다 일단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미조 같은 데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강보합권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달러 한 줄 자체도 1,500원이 넘는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 개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 탄력들은 최근보다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6포인트 0.42 정도 빠져서 7241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코스피에서 10배, 그 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뭐 한 4, 5배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도 특정한 종목들만 올라갔고, 종목들은 대부분 빠졌고, 하락할 때는 이제 이게 더 이제 이 비중 자체가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종목은 뭐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도 이제 단기 이평선을 빼고 이제 20일 이평선에서 지금 밑꼬리 형태가 나오는 어떤 8전선을 넘고, 그 뒤에 이제 단기 추세선은 좀 조정을 보여주면서 이 스타캐스틱 패스트 쪽에서도 물존, 그러니까 침체존에 일단은 들어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피보나치 라인에서 이제 지수대, 눌림목 지수대는 6,700 뭐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아직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은 유지되는 어떤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상승 추세 그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 가격이 이제 1040선이거든요. 오늘 장중에 보면 1038선까지 갔으니까 중기 추세 라인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ETF 같으면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뭐 레버리지나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매수 구간에 들어가는 이제 지수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HLB 차트를 보시면 수급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하고 외국계는 일단 매도입니다. 수급이 이제 이 가격대는 좀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면 계속 공매도 압박 정도와 지속적인 이제 매도 물량들이 계속 이제 박스권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공매도 쪽인 신한, 뭐 JP모건, 어제 매수로 가담했던 단타창구에서도 일단 매도세가 나오고, 오늘 미래에셋 정도에서만 삼성과 더불어서 매수를 하고 있다.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장중에 46,500원이면 레벨 다운된 박스권에서도 박스권 저점이 제가 46,500원인데 오늘 장 초반에 이걸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올 대로 다 내려왔고, 승인 기대감이 지금 없는 어떤 가격전에 들어와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 여기서 가시적인 결과물로는 현장 실사 관련되는 뭐 NAI 관련되는 부분의 확인,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에 현장 실사를 들어가서 뭔가 나왔다,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흐름이 당분간에는 나오기 힘들고, 이제 저점을 어디서 이제 맞추어 주느냐, 박스권 하단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여기 맞추느냐, 뭐 이런 어떤 구간이겠죠. 그래서 승인 기대감이 나오는 가격대는 62,000원이라 말했습니다. 62,000원 위로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박스권 상단인 55,000원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항대를 위로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력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구간. 제가 62,000원 깼을 때 위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대비하면 거의 한 20-30% 그냥 가격 조정을 다시 거래량 없이도 지금 해버리는, 공매도 주도의 뭐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46,500원 했고, 아침에 이제 시가 라인 회복을 하지 못하고, 5만원대도 라운드 피겨 가격이 이제 저항대로 들어가 있는 구간임을 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HLB 뿐만 아니라 뭐 계열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도 2%, 생명과학 2%, 테라피틱스 1%, 글로벌. 그동안에 가장 그래도 강했던 이노베이션도 지금 힘이 없이 그냥 줄줄줄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카티 관련되는 부분에 풀데이터가 상반기 내에 나오면 그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유지를 못하고 그냥 질질질 흘러내리버리는 돌파를 못한 상황이 또 수급산업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어떤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는 어제 이제 공지사항 관련해서 설명을 좀 뭐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뭐 레터가 오느냐 안 오느냐, 아니면 지금은 항서제약에서는 그러면 실사를 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했으면 뭐 실사 중이다든지 했으면 항서제약이 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워딩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가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그냥 항서제약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김태한 회장이나 AR 담당자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은 우리가 좀 스탠바이 상태로 실사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실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요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특별히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공지사항도 이렇게니까 이것도 좀 사실은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소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나온 부분에서 뭐 레터가 가느냐 안 가느냐, 최근에는 이렇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데이터를 다른 기사로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FDA 수장이 좀 바뀌었죠. 계속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로버트 케네디 보건부 장관하고 이 마티 마카리가 좀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나 케네디 장관은 평소 마카리 국장의 행보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2일에 공식적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후임의 카일 디아만타스 부국장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체제고, 그 다음에 FDA 이제 부서에 보시게 되면 센터장이 이제 CDER가 CBER이 있거든요. 맨 위에. 여기도 두 수장 센터장들이 다 지금 나가서 새로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조직에 지금 굉장히 좀 혼란이 있는 게 FDA 상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카리가 들어오면서 핵심 과학 인력들이 FDA 내에서도 많이 조금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FDA 입장에서. 뭐 이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FDA에서는 이 뭐 CRL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센터장이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리뷰팀이 있습니다. 리뷰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뭐 CMC도 하고요. 리뷰를 다 하거든요. 실사팀을 보내가지고 하고, 여기가 이제 팀장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디비전 오브 해가지고 각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질환별로, 뭐 항암 라인에서 여기하고 뭐 신경 라인에서 하고, 요런 것들이 한 수십 군데가 있는데, 그 디비전에 그 디렉터들이 있습니다. 그 디렉터들이 이제 리뷰팀에서 이제 보내주게 되면 이걸 CRL을 매길 건지 승인을 할 건지, 요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구조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FDA의 그 릴리스된 뉴스를 보시게 되면, FDA가, 그러니까 어제 공시에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중국에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레터를 보내고 가는 경우에 있는데, 뭐 안 보내고 가는 트렌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사를 FDA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5월 6일자로 보면, 해외의 제조 시설에 대해서
불시로, 그러니까 노티 없이, 레트 없이 막 가겠다는 거거든. 근데 레트 없이 가겠다는 말 자체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진짜 FDA 인스펙터가 당일날 그냥 쳐들어오는 겁니다. 문 열어주세요. 저 FDA 왔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보통은 한 2주나 한 달 정도 하는 것을 레터를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내에 한 며칠 안에 뭐 가겠다. 요런 것도 레터 없이 가는 경우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뭐 CRL에 받았을 때 CMC 갔을 때 이런 경우를 한번 겪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 말고 이제 두 번째 이제 CRL이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가는 경우는 레터 없이 뭐 가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게 캄넬리주마업 관련되는 경우는 아닌데 다른 어떤 이제 항서제약이 여러 공장이 있잖아요. 선카디아 공장 말고 다른 쪽에 이제 공장들이 이런 불시의 건물 받은 적이 있어서 FDA에 좀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뭐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거든요. 사전 통보 없이.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입국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통보를 해서 준비하는, 그걸 이제 이중잣대라고 누려왔는데, 이제 그 잣대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갈 때도 노티스 없이 그냥 가겠다. 예. 이것들을 지금 이제 확대한다라고 지금 이해하는 게 이게 이제 그 트렌드라고 말한 공시에서 공시가 아니라 공시사항에서 이 말을 하는 거죠. 해외 현장에 대해서 진행하는 추세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예. 요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FDA가 매년 이제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국내 검사가 12,000건이고요. 국외가 3,000건이니까 국내가 엄청 많아요. 12,000건이니까. 국내 같은 때는 대부분 레터 없이 막 이제 가는데 3,000건의 해외 검사는 레터를 보내고 간다. 그래서 국내 검사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검사 때보다 해외 기업에서 심각한 결함을 2배 이상 더 많이 발견하고 있다. 그래서 레터를 보내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중잣대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불시에 가겠다. 뭐 당일날 가든지 아니면 며칠 정도를 생각하고 뭐 가겠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불시에 실사를 하게 되면 갑자기 가보니까 뭐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거를 뭔가 위조한다든지 위반 사항을 은폐하기 위해서 뭐 버린다든지 이런 어떤 기업들을 적발했는데 항서제약의 이제 공장에 이제 이런 사례가 24년도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캄넬리주마업 공장 말고 다른 쪽에서 있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이제 앞에 CRL을 받았기 때문에 요런 레터 없이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FDA 트렌드로 그렇게 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전에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옵저베이션 항목이 있기 때문에 레터 없이 가야 되니까 준비 상태로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24년도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필스파마를 통해 가지고 여기 24년도 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폼 483에 나왔던 부분들은 캄넬리주마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사관이 갔는데 문서를 쓰레기통에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에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찢어버린다든지 이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고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 위생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고치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뭉개버리는 걸 FDA가 굉장히 예민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례가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레터 없이 가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나왔을 때 캄넬리주마업 공장은 선카디아 공장이고요. 그거는 23년도 연말에 진행되었고 요때 나왔던 뭐 폐기물 관련해서 뭐 쓰레기통에 뭐 문서를 하고 뭐 전화기로 어디든 전화하더라 이런 사례들은 다른 공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의 진전 이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데이터 인터그리트. 그러니까 이번에 리서브션도 올해 1월달 하기 전에 작년도에 뭐 6개월만 해도 되는데 뭐 더 해가지고 3개월만 할 거를 막 풀로 그 준비를 해가지고 했던 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불시에 올 수 있다라고 그냥 준비하고 그 불시가 언제 오느냐. 근데 늦게 올수록 뭔가 문제가 생기면 수정은 안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NAI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뭐 폼483이 경미한 게 정말 하나 떠더라도 포트파일 일정 안에 못하면 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중국 업체에 대한 계속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같은 중국 업체인 과거의 베이진이었던 지금은 이제 B1 그 메디슨으로 바뀌었죠. 베이진사가 이번에도 그 5월 15일 기사였거든요. FDA 승인 받았습니다.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리라푸라티닙이 이제 가속 승인으로 이제 뭐 그 들어가듯이 근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리뷰로 될 건지 빠르게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그 이제 FDA에서는 여전히 중국 업체지만 승인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뭔가 논란이 있다는 것은 굳이 항서제약만 그렇게 하는 것들은 국내 언론들이 이상한 이제 프레임을 계속 쓰고 있는 것들은 고쳐야 되는 거죠. 예.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바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